네. 코칭을 해서 그러면 그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네. 예, 그 개인적으로 좋으려고 코칭을 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코치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음. 생각했고 퇴사하고 나와서 1년 정도 쭉 공부를 하면서 내가 코치가 되면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좀 꾸준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해보니 저의 경험을 돌아보았을 때 20년 직장 생활을 했고 저도 워킹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리더로서 이제 팀장도 오래 했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 심지어 요즘은 또 리더가 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조직 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아주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육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커리어를 개발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단절이 된다거나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고민이 있을 때 저 같은 경험이 있는 코치를 만나면 좀 더 다양한 본인에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처럼 여성으로서 또 여성 리더로서 워킹맘으로서 삶의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걸음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여성들을 돕는 코치가 되기로 결심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했다가 네. 회사 이후에는 좀 더 대상이 명확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코치님께서 그 아픔? 예. 그렇죠. 예, 경험했었던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동일한 그런 아픔일 거다. 네네네. 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신 그럼요. 네. 거네요. 그 스스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극복했던 과정도 있고 또 스스로 저를 제한해서 포기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 감정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좀 공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정말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육아라는 이유로 경력 단절이 돼서 좀 오래 쉬다가 한 40대쯤 돼서 제2의 커리어를 좀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코칭을 하면서 제2의 잡을 찾거나 또는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일을 좀 도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코칭을 제법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도 1인 기업이잖아요. 네네. 코치로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직장 생활 오래 했는데 기업가 마인드를 세팅하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인 기업으로 독립하게 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하고 새로운 경험과 이런 1인 기업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는데 이제 코칭이 좀 기여를 많이 했고 세 번째로는 지금은 기업에서 이제 비즈니스 코칭 장면에서 실제 팀장님들, 예, 이제 나 팀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 팀장님들이 굉장히 역할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요즘에 더 그렇죠. 그렇죠. MZ 세대들과의 어떤 네. 소통 이슈도 있고 요즘 워낙 또 대퇴사 시대 뭐 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립되고 외로운 팀장님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또 마음 성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코치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그 조직 내에서 그러한 또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홀로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치님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조력자로 도와준다면 네. 예, 정말 힘을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코치는 사실은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거든요. 네. 나 혼자 가기 힘들 때 목표를 정하고 채찍질 해가면서 코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취해보는 경험들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돕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력 단절 또 제2의 커리어를 세우시는 분들 또 팀장으로서 역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대상을 정했다고 하지만 뭐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걸 네. 좀 확장시켜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코치가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코치들 세계에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모두 할 수 있다. 태어나는 요람에서부터 네네. 무덤까지 다 그렇죠. 가능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삶에 있어서 고민은 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코치로서는 전문 영역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부터 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진로 코칭도 있고, 그렇죠. 뭐 학습 부모 코칭, 코칭도 있고, 부모 코칭. 네, 네. 다양하게 거기서 파트가 나눠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 잠깐 소개할 사례가 있다면 어느 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사춘기 자녀를 한창 키울 때 공부를 했어가지고 나는 청소년 코칭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좀 두려운 대상이었던 거죠. 엄마로서 내가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자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를 내가 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제가 팀장일 때 저는 약간 90년대생들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청년들 만나면 나의 리더로서의 에고라고 해야 되나? 예전의 리더로서의 습관이 혹시 코칭 장면에서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20대 청년이나 청소년 코칭은 나의 영역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됐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아이들이 그 관계 형성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동아리도 단절되고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교류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인드가 대학교 4학년인데도 고3, 대1 수준의 이제 의식 수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민거리가 4년 동안 매일 똑같은 거예요. 누구랑 해결해 본 적이 없고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그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만났을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4년 내내 고민했던 게 이 4번의 코칭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야. 예. 그 친구가 되게 맛있는 케이크를 딱 사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른들은 다 꼰대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했대요. 뭔가 자기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어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 그 어찌 얘기를 보면 해주더라고요. 어른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게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통하는 네. 방법, 네,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나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피드백이 정말 내가 이 길을 오길 참 잘했다. 야.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도 그렇고 같은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네. 뭐 그런 분들, 네. 팀장이나 그런 네. 사례는 혹시 없나요? 이제 팀장님들은 지금 요즘 많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확장 중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중에는 이제 기자 하셨던 분이 계세요. 1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을 코칭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1인 기업가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좀 세부적인 전략을 짜는 것들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코칭에서 그런 것도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하고 싶냐, 그 안에서 이루고 싶은 모습이 뭔지 하나하나 코칭으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분이 그 화이트보드로 꽉 채우시더라고요. 와, 네. 막 있는 것 막 쏟아내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랑 본인이 하고 싶은 온라인 강의도 만들고 모듈도 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다른 분들한테 주고 싶은지도 스스로 정해보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모객을 할 건지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워보면서 실제로 지금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성장해 계십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사례들이 계속 하나하나 나오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어떤 의미도 찾고 정말 그럼요. 가치 너무 있구나. 보람되죠. 네. 결과물이 나올 때 또 코칭이 되게 그냥 상담처럼 얘기만 하고 힐링하다 끝나는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코칭은 목적이 있는 대화고 확실히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있어야 돼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코칭을 하게 되면 뭐 기업 비즈니스 코칭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들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뭐
차이는 있겠지만 몇 번 정도 고객을 만나시나요? 뭐 대상에 따라 다 다른 것 같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10회를 추천드리는데 네. 10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잘. 네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은 5회 정도? 5회, 네. 5회, 6회 3회, 정도? 5회, 뭐 6회 음. 많이 하시고 기업들은 기업에서 디자인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하고 잘 맞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십시오. 라고 추천드린다면 어떻게? 코칭은요, 일단 자격 요건이 있어요. 제가 코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네. 코치라는 이제 자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교육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이게 뭐 공인 자격은 아니지만 민간 자격으로서 한국 코치협회에서 인증해주는 자격들을 어느 정도는 따시는 게 출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법은 한국 코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내 코치 자격을 딸 수 있는 트랙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교육기관들도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랑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들으시고 충분히 실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자격에 응시하셔서 자격을 딴 다음에 활동하시면 되고요. 국제 자격도 있어요. 네, 국제 자격. 나는 영어가 편하다. 그래서 영어 코칭도 하고 싶다. 영어가 또는 편하다.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코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국제 코치 자격을 취득을 하셔도 네. 되고 뭐 두 개 다 취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나코치님한테 연락하시면 네, 맞습니다. 네,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는 밑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죠.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과연 직장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지 뭐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부터 그 경제적으로 네.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력과 경험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한국 코치협회 기준으로 코치 자격 있는 코치님의 숫자가 12,000명이래요. 야. 근데 제가 처음 자격을 딸 때 7,00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7,000명도 엄청 많다고 했었는데 3, 4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신 거예요. 그만큼 코칭이라는 시장이 많이 대중화됐고 많은 사람에 알려졌고 코칭이라는 것이 또 일상에 이렇게 보편화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는 라이프 코치예요 라고 설명하면 라이프 플래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스포츠 코치요? 다이어트 코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을 정도로 불과 4년 전인데 코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으셨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서 코치예요? 라고 하면 대묻지 않아요. 코치님이시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훨씬 더 그 비즈니스 기회라든가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제가 본 사례들은 그냥 KAC라는 가장 그 첫 번째 단계인 입문 코치 단계. 자격을 따시고 원래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하고 접목해서 뭐 독서라든가 아니면은 마인드 코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엄마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해서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는 모닝 루틴 만들기, 뭐 미라클 모닝 또는 아침에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하고도 연결하고 뭐 요가랑 엮기도 하시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능을 활용해서 코칭 프로그램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정형화된 익히 알고 있는 코칭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굳이 저의 뒤를 밟아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만의 길을 개척하셔도 훨씬 저보다 빨리 성장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은 첫 해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점점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 네. 훌륭하게 새겨 듣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영주 코치님 만나서 코치가 되게 된 그 동기 그리고 코치로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 그 사례들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까? 궁금하다면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든지 관심이 있다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요. 한번 알아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